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불복제도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좀 개관을 해보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90일 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조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그 청구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60일 내에 재결을 해야 된다. 뭐 연장하더라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제도이고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진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이고요. 마찬가지로 90일 내에 청구를 하고 1심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2, 3심은 각 60일 내에 해야 된다. 대략 이런 개괄적으로 이 정도 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동일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은 사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적은 겁니다. 사실 행정심판법에는 그 대상으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나와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정청의 처분은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교육청 산하 그 학교폭력위원회 정확한 명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이게 일종의 행정청의 처분이 되는 거죠. 그 처분에 대해서 가중해서 취소해달라, 뭐 또 경미해서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의 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못하는 게 아니냐,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위원회는 그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공립 사립 여부 불문하고 모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권자는 일단 주로 생각하는 게 가해 학생, 어떤 그 선도 조치나 징계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 측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자기가 신고를 해서 가해 학생한테 어떤 조치 사항이 나왔는데, 적어도 출석 정지 이상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서면 사고로 끝났다. 너무 조치가 경미하다라고 하면 피해 학생도 반대로 그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결론적으로 양쪽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청구 기간인데요. 이런 청구 기간은 이제 법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사법률이나 어떤 행정법률에서 어떤 청구 기간 또 소멸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날로부터 며칠 이런 그 규정들이 많은데 다 기산점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기산점을 크게 나누면은 어떤 사실이 있은 날을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하고요. 그 사실이 있었던 걸 안 날을 주관적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이 학폭 사안에 있어서는 조치 결정이 있었던 날이 이제 객관적 기산점. 그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조치 결정문을 받은 날이 이제 안 날이 되겠죠. 이제 주관적 기산점은 90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되면은 청구를 못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도 비슷한데요. 그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90일은 동일한데 그 처분이 있은 날, 조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는 1년에 이제 조금 긴 그 기산점이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꼭 행정소송을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다면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그 내용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판단 기간은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일종의 자기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자신이 한 처분을
다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행정소송은 아예 재판 절차입니다. 법원에 이제 그 판사들이 판단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 결정 기간입니다. 예전부터 행정심판은 이렇게 결정 기간이 60일, 연장해도 30일, 총 90일 안에는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고, 이게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는 그런 그 규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1심의 경우에는 90일, 1심의 경우에는 90일, 그 2심과 3심은 각 60일 이런 식으로 재판 기간을 언제까지 판결을 해라라는 규정이 적용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그 민사 법률에 있어가지고 이런 판결 기간을 정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나 교육부에서 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들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떤 불복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을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요. 출석 정지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소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먼저 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집행 정지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복 제도를 선택해야 하느냐, 뭐 장점과 단점과 뭐를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행정심판은 과거부터 어떤 비용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해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행정청의 자기 구제 제도로서 만약에 이제 청구권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학교는 불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제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행정소송은 1심에서 이겨도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게 되면 3심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장점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신에 사법 전문가가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위원회 분들도 전문가는 전문가죠. 그런데 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 법원의 판사나 뭐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밀한 검토 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보다는 떨어진다. 그래서 반대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고 또 어떤 증거를 추가로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조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은 3심제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학폭위를 다시 개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위는 낮아지겠죠. 뭐 이런 점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할 수 있고요. 또 비용이 어쨌든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일단 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90일, 60일, 60일, 1심, 2심, 3심 이런 제도를 그 법을 개정함으로써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뭐 판단 오류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실관계 오인이 명백한 경우 또 학폭위 결정 시까지 내가 뭐 어떤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발견해서 새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폭위 결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간단한 행정심판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행정심판을 해봐야 잘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오히려 행정소송을 곧바로 가시는 게 오히려 뭐 전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사실조회라든지 문서제출명령, 증인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판단하게 하시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일단 학폭위 조치 결정문을 받고 나시면 그 조치 결정문에는 그 단순한 그 조치 사항만 나와 있지 왜 내가 이런 처분을 받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려면 그 학교의 정보공개 명령 신청을 통해서 학폭위 회의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그 학폭위 당시에 피해 학생의 진술, 가해 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또 위원들이 나눈 얘기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실관계는 정말 잘못됐어. 이건 꼭 바로 잡아야 돼. 또 이 조치는 너무 과해, 중해 이런 어떤 판단, 일차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먼저 입수하신 다음에 이게 불복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불복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율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